지방도 주름도 우리가 개박살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싹 지워드릴 지우개원 한동엽 원장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점점 겉이 당기고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따갑기까지 한 속건조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불편한 속건조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조라는 건 아무리 로션을 덧바르더라도 건조하고 당기고 따갑고 각질도 생기고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라는 게 바로 속건조인데요. 이 속건조라는 건 피부 겉에 각질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각질이 많이 생기고 또 미세 염증들이 피부 안쪽에서 반복되면서 피부가 따갑고 홍조까지 생기는 증상을 이르게 됩니다. 속건조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각질층이 있으니까 이걸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때를 민다든지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속건조가 심해지고 피부의 수분층도 모자라지고 이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 각질층이 탈락시켜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더 악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방해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한다는 것도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습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에 머무는 수분의 함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속건조가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요법으로 각질 제거를 시켜주면서 수분 함량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를 이용한 세안인데요. 과거에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가 우유를 통해서 전신에 목욕을 했다라는 썰들이 많습니다. 이 우유에는 락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피부 겉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하고 녹여줄 수 있으면서 보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샤워하고 세안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습제를 바를 땐 보통 겨울철에는 하나만 바르지 않을 건데요. 묽은 지형부터 끈적한 지형까지 순서대로 바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달맞이꽃 종자에 포함되어 있는 감마리놀렌산이라든지 오메가3가 포함되는 것을 먹으면 피부 각질층을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땐 피부 겉에 자극을 남기지 않으면서 또는 자극이 있긴 하지만 피부 장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리쥬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바세린이나 또는 약국에서 파는 비판텐 등을 섞어 바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연령대가 50대 이상의 피지 분비가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바세린이나 비판텐을 섞어 바르는 것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0대 또는 40대 여드름도 나고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바세린이나 비판텐 등이 오히려 자극이 되고 비립종이 생긴다든지 피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건조가 심한 경우에는 홍조도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피부를 덮고 있는 각질층이 얇아져 있고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모세혈관들이 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점차 혈관 확장층이 생기고 여름철이 되어서도 붉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건조는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 좋겠네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분들이 써마디나 틴페이스 또는 올리지오처럼 강력한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 고주파 시술하면 더 건조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나 에너지 강도를 조절하고 또는 시술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철, 겨울철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호소하시는 속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예방과 치료법까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편안한 피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100% 사라지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지우개원 한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